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첫 시간입니다. 엑셀. 엑셀이 뭐죠? 예, 오피스의 한 제품이죠. 엑셀은 무슨 일을 하죠? 수화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해서 표나 도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예, 빠르게 계산하고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또 맞아요. 이게 사무용으로 실제 사무용 기기 OA라고 보통 하죠. 오피스 오토메이션하고 거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는 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표를 만들고 가로 세로를 합계를 낸든지 평균을 낸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지금 학습하려고 여기 다들 모여 앉아 있는 거고요. 뭐 첫 시간에는 주로 그 메뉴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화면을 잘 이해하면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모르면 좀 고생 더 하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많이 써본 사람들이 더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동일한 기능이 여기저기 중복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한 기능이 어느 한 곳 어떤 특정 메뉴에만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작업 유형에 맞춰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때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뭐는 무슨 작업을 하지 이걸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엑셀입니다. 엑셀 보통 스프레드시트라는 말로 많이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고요. 사무용으로 가장 각광받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엑셀이 무엇인지, 또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엑셀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항목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 파일,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고 저장하고 저장된 걸 또 열어보는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가기 키인데 이 기능은 뭐 초보자들이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우스로 쓰는 게 좀 귀찮다, 더 빨리빨리 동작하고 싶다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엑셀이 숙달되었을 때 또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 이 바로가기 키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본에는 이런 글씨들이 나오질 않죠.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키보드에 보면 AL 키라고 있죠. 얼터네이트 키라고 있죠. 그걸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한번 누르면 이런 글씨가 쭉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요 글씨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눌렀다 띄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타날 거예요. 요 숫자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요걸 마우스를 클릭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다시 얼터키를 또 한번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네. 뭐 별거 같지는 않은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얼터키 누르고 F-T를 한번 눌러보죠. 그럼 아까 엑셀 옵션 창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그 명령 버튼 눌러서 나왔던 그 좀 창이 있었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직접 눌러도 되지만 편하게 얼터키 F-T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죠. 또 얼터키에다 HFM이라고 키보드 따다닥 타이핑을 치게 되면 셀 서식창이 제공이 됩니다. 셀 서식창이면 요겁니다. 요거. 이것들을 갖다 키보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ALT키를 누르면 나타나고 L키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예, 그러면 다른 그 리본에 있는 다른 탭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바로가기 이거 참 좋은 기능입니다. 예, 홈 탭 한번 보겠습니다. 홈 탭은 뭘까? 예, 홈 메뉴죠. 홈 메뉴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보는 건데 홈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 계속 화면 열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잘라내기나 붙여넣기 또는 글씨 또 정렬 등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뭐 그 밖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인데 요거는 굉장히 뭐 좀 조금 배운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하고 뭐 조건부 소식, 표 스타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네요. 정렬과 필터, 찾기와 선택. 예, 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삽입 탭 한번 살펴보죠. 삽입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것. 그래갖고 데이터 입력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기능이 많네요.
데이터 입력이 삽입인 건 아니네. 보통 키보드 인서트 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어떤 테이블, 표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나요? 뭐 글상자라든지 머리글로 이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뭐 테이블이라고 그랬고 또 피벗하고 도표들 또 들어있죠. 예,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도표를 그린다. 뭐 막대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도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파워포인트 쓰다 보면 네모나고 동그랗고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위에 데이터 말고 그 밖의 것들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네요. 이 삽입으로 들어간 그 데이터들은 별도의 객체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 스프레드시트 위에 덧붙여서 위에 얹어 놓은 것 같이 됩니다. 마치 노트 위에다가 사진 얹어 놓듯이 연필 얹어 놓듯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물론 어느 게 위에 보이고 어느 게 밑에 깔릴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삽입은 주로 외부 객체들, 별도의 객체들을 처리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요 기호라는 기능도 많이 사용합니다. 키보드에 표시되지 않은 문자들을 입력한다 이럴 때 사용을 하죠. 내가 객체를 입력한다는데 여기 실제 데이터 입력에 쓰이는 것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은 아까 간단하게 오른쪽 밑에 있는 페이지 보기에서 설명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백을 설정하는 거, 용지 방향, 용지의 크기, 또 어떻게 표시할 건지, 배경은 뭘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인쇄 제목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것도 제어를 하네요. 눈금선. 이거는 인쇄되거나 데이터는 아니지만 입력할 때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뭐 좌표 같은 걸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테마라는 기능도 있네요. 테마. 그럼 슈트 전체, 페이지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들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죠.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룹, 맞춤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건 삽입에서 이야기 나왔던 객체들이 배치됐을 때 그림이라든지 도형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배우면서 중반부 이후에 아마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식 탭. 아, 아까 이야기할 때 엑셀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그걸 표로 만들어 자동으로 계산시키고 도표를 만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을 표를 만들어 어떤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그 공식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함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함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함수 종류 굉장히 많은데요. 종류를 했죠. 재무 관련된 거, 논리, 텍스트, 날짜, 뭐 기타 수학적인 거 이런 함수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된 셀 추적, 오류 검사, 수식 계산 등의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수식 탭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생각보다 리본에 많은 탭들이 있네요. 메뉴를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건데 뭐 앞부분이니까 이건 뭐 나중에 시간 내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죠. 우리가 입력하는 것도 데이터고요. 근데 뭐 여기서 할 게 뭐가 있나? 이 왼쪽 부분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설명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쭉 할 때 액세스 데이터냐, 웹 데이터냐, 텍스트 데이터냐, 기타 데이터냐 구분해 준 거고요. 여기 보니까는 또 요 기능들이 들어있네요. 뭐 정렬, 필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는데 가나다 순으로 정도는 안 되든지 할 때 사용되는 게 정렬. 또 많은 데이터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보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게 필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편한 기능이거든요. 뭐 그밖에 고급 필터, 요 고급은 고급 필터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또 데이터 도구, 이것도 좀 난이도 있는 기능인데 뭐 중복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데이터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유효성을 검사한다든지 또 빠르게 채우기 뭐 이런 기능이 들어있네요. 분석 기능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룹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특정한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갖고 지역별로 전자제품 판매된 기록이 있다 이럴 때 지역별로 부분합 서브 토탈을 구하고 제품별로 서브 토탈을 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데이터만 입력하고 저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부분적인 뭐 지역별 제품별 소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검토 탭,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뭐, 뭐 내용을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입력하는 가운데 숫자 말고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맞는지 틀리는지. 또 메모 기능도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의 설명을 주석처럼 별도로 이렇게 견출지나 포스트잇 붙이듯이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분석이나 데이터 추적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요것도 뭐 중반 이후 거의 후반부 가서 필요하면 할 겁니다.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거든요. 이제 알면 좋은 기능이니까 기회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기 탭 아까 우리 페이지 보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 여기 다 들어 있고요. 네, 아까 설명 한번 했었죠.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인쇄 상태가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밖에 여기서 특별한 거는 실제 작업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 틀 고정이란 기능을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밑에 표를 보면 여기 제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이제 다행스럽게 여기 6개밖에 없는 데이터가 한 1000개쯤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화면을 밑으로 쭉 넣다 보면 위에 제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 입력하면서 이게 1월인지 2월인지 구분이 안 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만 위에 제목 부분만을 딱 고정시켜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목 부분 그러면 여기만 딱 지정을 하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내려가든지 요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요. 뭐 가로로 이제 제목을 지정했을 때 또 세로로 딱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만 내가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어디까지 이동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늘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훨씬 입력하기가 편합니다. 마치 엑셀에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에서 여기 행 번호하고 열 이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데이터 상에서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틀 고정입니다. 뭐 나누기 기능은 화면을 2개, 3개로 잘라서 보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뭐 온라인으로 뭐 다 설명하기 뭐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 여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도록 하죠. 그다음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은 또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파일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파일 관리, 파일의 정보를 관리하는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들이 들어 있다. 예. 무슨 얘기야? 리본은 대부분 누르면 여기 툴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들이나 설명을 하는데 이 파일 탭만 누르면은 이렇게 별도창이 나옵니다. 예, 과거 스타일이죠. 이렇게 파일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쭉 표시가 되고요. 그걸 선택하면은 이쪽 창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샘플들이 나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파일은 특별히 파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 보면 계정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정보란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파일 탭, 파일 탭. 네.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파일 탭을 눌러서 나온 정보 한번 보죠. 정보. 지금 사용하는 그 문서 우리가 통합 파일이라고 그랬죠. 예, 통합 문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탭을 클릭하게 되면 엑셀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파일은 파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딱 누른 순간에 지금 작업하는 거의 크기라든지 제목, 태그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날짜도 나오네요.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만들었고 마지막 수정한 게 언제다. 또 인쇄한 것도 나오네요. 꼼꼼하게 하는데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오고요. 사용한 컴퓨터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어느 컴퓨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파일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까보면 보통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방송에 보면. 그럴 때 이런 정보를 열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 현재 사용하는 거 뭐 버전이라든지 뭐 기타 정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문서 보호라는 기능도 있네요. 네, 엑셀은 남한테 파일을 줄 때 이걸 수정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인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패스워드를 걸어갖고 아예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파일 탭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이제 파일 빠른 실행 도구몸 한번 봅시다. 오른쪽 맨 위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것들 얘들이죠.
요거는 사용자가 필요한 걸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 디스켓, 지금 쓰자는 디스켓이죠. 이거는 저장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왼쪽 뒤로 돌아가면 실행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뭔가 다른 걸 추가하고 싶다 싶을 때는 요 맨 끝에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면 이렇게 뭐 할까 빠른 인쇄 보고 있다 체크, 소트 집어넣어 체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 체크된 것들이 여기에 별도 아이콘으로 추가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괜찮네요. 그리고 또 메뉴가 요것밖에 없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리본에 표시된 게 몇 개인데 이럴 때는 여기 기타 명령 버튼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파일에서 정보로 들어서 여기 왼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역삼각형을 눌러서 나온 이 메뉴 중 밑에 있는 기타 명령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 설명을 했었었죠. 그걸 누르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동작한다는 말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항목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기타 명령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기타 명령이요. 기타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즉 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기타 명령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은 파일에서 옵션을 누른 다음에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를 선택해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엑셀에서 제공되는 모든 메뉴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집어넣고자 하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이 항목 중에서 골라서 추가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어디 갔죠? 예, 요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은 통합 문서 새로 만들기. 별건 아닌데 시작 그 메뉴 파일 메뉴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슈트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 통합 문서 이게 이름이 되죠.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 그 속에 슈트들이 있었고 그 슈트 이름은 슈트 1, 2, 3, 4로 됩니다. 통합 문서 새로 만들기는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죠. 새 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요. 그냥 창이 열리면 좋으련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새 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창이 나와서 바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될 때 둘러보길 바라는데 내가 할 때 빈 표에다가 데이터 넣는 것보다 미리 난 어떤 류의 작업을 할 거니까 그 양식을 좀 줘. 양식이 있으면 훨씬 넣기가 좋잖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밑에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것들 자기가 지금 작업 처리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 양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제공된 양식에 값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기능이에요. 이것도 뭐 시간 날 때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책에 또 꼼꼼하게 설명을 했네요. 통화문서 새로 만들기 중에 서식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보면 담보대출 계산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자영업자들 많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뭐 돈이 있으면은 담보 맡길 게 있으면 빌릴 필요도 없을 텐데 어쨌든 이미 제공된 양식을 이용해서 즉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담보대출 계산기 이건 버전마다 틀리고요. 아마 여러분 프로그램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제시된 서식 파일 중 아무거나 눌러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앞에서 서식 파일을 선택한 경우 바로 빈 스프레드시트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식이 들어있는 상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다 우리는 하나씩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서식 파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기본 사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 서식 파일 굉장히 좋네요. 서식 파일을 이용하면 데이터 입력, 또 꾸밀 필요가 없죠.
통합 문서 열기입니다. 아까는 그냥 새로운 문서 만들기만 했고요. 뭐 저장도 안 했는데 열기부터 하네요. 예.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열기 메뉴를 눌렀을 경우는 열기 메뉴를 누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불러내면 되죠. 예, 열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에서 부를 거, 어디를 열어서 볼 거냐 물어보고요. 그걸 선택하면은 다이얼로그 창이 열려서 해당하는 폴더로 이동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불러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이 열리겠죠. 그런데 이 파일을 열었을 때 특이하게 이렇게 호환 모드랑 거의 뭐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호환 모드라고 이렇게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엑셀 굉장히 개발된 지 오래된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파일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됐으니까요. 옛날 파일에는 그런 기능이 없을 수 있죠. 없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파일 형식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2004년까지 사용했던 엑셀 파일의 확장자는 XLS로 됩니다. 그리고 2003 버전 이후부터는 XLSX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죠.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런 표시가 됩니다. 기능이 좀 제한이 된다. 뭐 그런 소리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 2003으로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위 버전 2003 버전 이후에 개발된 기능들은 무시되고 저장이 되겠죠. 예, 어쨌든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위에 제목란에 타이틀란에 가서 호환 모드라고 나오면 아 옛날 버전을 내가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에 뭐 당연히 알겠죠. 여기서 다른 저장에 누르고 동일하게 위치 선택해 준 다음에 창이 열리면 여기다 새로운 이름을 집어넣고 저장해 가게 되면은 저장 지정한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별건 아니죠. 저장하기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나 파일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 뭐죠? 같은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파일이 존재하는데 동일한 이름을 부여했을 경우는 그쵸 옛날 파일 날아가는 거죠. 덮어 씌우기가 이루어지니까요. 조심해야 되죠. 물론 동일한 이름을 하면 경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255자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긴 이름 외우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겠죠. 그냥 그렇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름에는 이런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슬래시, 물음표, 원표시, 따옴표, 부등호 이런 건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이거든요. 당연히 이걸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빈칸, 한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수 문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은 형식이 제공이 되는데 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아까 호환 모드로 나온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예, 예,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가 있네요. XLS로 저장한 경우 여기 체크된 거 있고요. 이게 웹페이지로 저장도 가능하고 PDF도 만들 수 있고 텍스트로도 저장이 될 수도 있네요. 하여간 다양한 형식이 제공된다는 거 알고요. 저장할 때 이 파일 형식을 조정해 갖고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엑셀 통합 문서로 되어 있고요. 이미 있는 걸 열었을 경우는 연 파일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엑셀은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작업하는 도중에 저장하지 않고 빠져나가면 데이터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장하는 습관 들이도록 하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X자가 있죠. 파일을 닫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뭐 특별하진 않은데 이걸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엑셀이 종료가 되는 거죠. 파일을 닫는 것과 종료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닫는 것은 파일에서 닫기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엑셀 프로그램 살아있는 상태에서 슈트만 닫히게 됩니다. 통합 파일만. 그러면 화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열렸으니 이렇게 표 모양 여기 표 체크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차이점 알고 있고요. 예,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들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랑 이렇게
짜집게 해서 재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슬라이드에서 소리가 좀 약하게 적게 들리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첫 주 강의 들은 소감을 가볍게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에다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만들었던 거죠. 그 작게 나오는 건 옛날 마이크고 지금 크게 들리는 거는 새 마이크거든요. 카메라에 있는 자체 마이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정도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은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도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슬라이드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불편함을 끼쳤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변명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소리가 좀 적게 나오는 거는 이해해 주기 바라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그림을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주로 그 메뉴 사항, 화면 구성들이 있죠. 어렵지 않은 사항들이니까 단계별로 꼭 본인이 직접 보고 따라서 해야 됩니다. 눈으로 공부해 갖고 머리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다른 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다 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타이핑 치고 마우스 조작해서 만들어 보면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서 실습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